안녕하십니까. 김남진 특수교육학을 운영하고 있는 김남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좀 시끌벅적하지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향후에도 계속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셔서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모습을 직접적으로 뵈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선은 오늘은 2022학년도 대비 특수교육학 연간 강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22학년도 대비니까 내년도죠. 2021년도에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요 11월 달에 초등이든 유아든 초등이든 그리고 중등이든 11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1차 시험 볼 때까지를 5단계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물론 12월 달을 우리가 2차 준비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6단계가 되겠지만 우선은 급한 불부터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1차 합격을 해야 2차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1단계까지를 1차 시험까지를 5단계로 설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월에서부터 3월입니다. 1월에서부터 3월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업 시수는 9주가 돼요. 9주 동안에 걸쳐서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기본 이론을 하고 기본 이론을 하는 가운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된다라고 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장특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바로 장특법에 대한 특강 그리고 형성평가를 시작을 할 겁니다. 1월부터 3월에 걸쳐서 기본 이론이 마무리가 되면요 많은 분들께서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분명히 기출문제 풀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작년에 수업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 즉 구조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버린다라고 치게 되면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각각의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명확히 들어서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보는 것은요 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야 혼자 쭉쭉 진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진도를 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5, 6월 달에 이루어지는 기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3월에서부터 4월 즉 5주 기간을 빌어서 시험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그리고 향후에 나올 시험을 위해서 나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단계 즉 3월에서 4월까지 5주에 걸쳐서는 구조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구조화 즉 틀을 잡는 거죠. 틀을 잡는 거고 기본 이론 동안에 못했던 보충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부분은 아니겠죠. 미처 제가 놓쳤거나 새로운 강론서들이 발행이 됐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론만 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가 바로 2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1단계 때 특강이 이루어졌잖아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단계가 와서는 또 다른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즉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특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장특법, 2단계에서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 부분은 별도의 도움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묵묵히 혼자 독서실을 가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앉으셔갖고 여러 번 읽으면서 외우시려고 하는 수고가 따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단계 때 장특법, 2단계 때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형성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1월 달에 기본이론 그리고 3, 4월 달에 여러분들만의 틀을 잡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뭐가 가야 되냐 그러면 기출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기출문제풀이라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모두 뽑아내서 물론 제가 모두라고는 표현했지만 중간중간 놓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유인물을 통해서 나눠드리면 되는 거고 이와 같이 5, 6월 동안 8주에 걸쳐서 기출문제 풀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기출문제라는 건 과거형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미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 4단계 7월에서부터 9월입니다. 우리 재학생이든 재학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여름방학이 되겠죠. 그렇죠? 여름방학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만 7월에서부터 9월까지 해서 기출 동형 문제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기출 동형 문제, 즉 기존의 기출 문제를 살짝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형이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응용 문제까지도 같이 섭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던 다양한 이론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새로운 문제를 뽑아내요. 기출 동형 문제라 하면 5, 6월 달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응용 문제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모든 내용, 전 범위에 걸쳐서 뽑아낼 수 있는 문제들을 모두 뽑아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종의 여러분들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인망식 어선 이런 식 들어보셨죠? 물고기 잡을 때 보게 되면 그물의 굵기를 상당히 작게 만들어 갖고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그 고기잡이 방법을 우리가 저인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선은 기출동형 문제를 통해서 걸릴 거 우선은 걸리고요. 다시 또 응용 문제를 통해서 싹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준비는 끝났으니까 10월하고 11월에 걸쳐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시면 되겠다. 그렇죠?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사장 들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피나는 수고를 하셨으니 물론 좋은 결과 갖고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기대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모든 수고를 하셨음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6단계로 가서 12월부터는 2차 대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각 단계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1월에서부터 3월입니다. 1월에서부터 3월 이제 N수생, 저는 N수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수생도 있고 3수생도 있고 4수생도 있을 테니까요. N수생도 있을 테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현역 학생들 중에도 있을 거고요. 임용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1월에서부터 3월의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목표를 저는 이렇게 세워놔봤습니다. 1차서부터 1월에서부터 3월 사이 이루어지는 강의에서부터 기출문제를 다루지는 않아요. 모든 범위를 다뤄야 되죠. 모든 범위를 다루되 용어, 특수교육학,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서 용어도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전 범위를 다루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다가 수식어를 달았죠. 임용시험 대비를 위한. 그래서 임용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용어 정리도 하고요. 이론도 정리를 하고요. 이론과 이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기본 이론 훑어볼 것이고요. 다음에 토대도 다져야 되겠죠. 제가 강의만 하게 되면 그것은 훑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저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토대를 다지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얼마나 한다고요? 그렇죠. 1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말 그대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과정들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반에 걸쳐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관련해서는 요 나왔던 내용이다 싶은 건 제가 자꾸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 싫더라도 이해하기 싫더라도 여러분의 머리는 아주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머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몰라도 내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게끔 구조화되어 있는 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노출을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해야 되는 거다. 혹자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장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장특법을 1월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개 강의 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겁니다. 보니까요, 특강이라는 부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오픈을 시켜 놓게 되면, 그래 팔짱 이렇게 끼고 그래 잘하나 보자 이렇게 그냥 시간 넘기시는 학생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합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 그러면 형성평가를 6회 실시합니다. 이 6회라는 것은 무엇에다 기준을 뒀냐 그러면 장특법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커트로 나누게 되면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6장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각 장별로 했을 때 6번 볼 거고요. 뭉뚱그려 갖고 총괄 평가 형식으로 해서 1회를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총 7회가 되겠죠. 총 7회에 걸쳐 갖고 여러분들의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요, 장특법을 여러분들에게 형성평가를 시행을 하게 되면 별도로 시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도 해주고 채점도 하고 이런 별도의 시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해서 외웠는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빈약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셀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를 내드리는 것까지는 저의 몫이고요. 그 다음 풀고, 책 보고 풀면 안 되죠. 그렇죠? 오픈북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하시고 부족한 부분 체크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갑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고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수업에 매진했느냐에 따라서 이후 단계가 점차적으로 편해지느냐 아니면 점차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느냐, 이게 달려있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부터 3월까지 열심히 하셨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뭔가 부족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대략 뭐가 나올지는 알겠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겠어. 근데 아직 헷갈리는 게 있어. 지적장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하고 학습장애 시간에 들었던 거하고 너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장애 영역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직 나의 머릿속에는 없어.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하냐고 상대방이 물어본다면 쉽게 대답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면요, 구조화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시험은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저가 대신해서 봐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프레임 구조화가 돼 있지 않으면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3월에서부터 4월
5주간에 걸쳐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그러면 장애 영역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구조화 이렇게 돼 있지만 앞에 장애라는 말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역별, 즉 저는 수업을 특수교육학을 14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에 토대에서 본다 그러면 14개 영역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 시켜드리겠다. 이것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시게 되면 영역별 구조화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거고요. 내용 보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 보충이라고 하는 거는 심화의 개념은 아닙니다. 심화라고 할 것까지는 이미 제가 기본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전부 공유해 드릴 겁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요. 그러나 내용 보충이라는 부분은 제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아니면 새로운 신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교수님들께서 새롭게 어떠한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서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다는 개념으로 내용 보충이라는 용어를 제가 선정을 해서 여기다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의 구조화 및 보충,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라고 보시면 구조화를 통해서요, 탄탄한 구조화를 통해서 다음 단계 이루어질 기출하고 응용 문제 풀이를 대비를 할 겁니다. 왜? 기출하고 응용 문제 전에 이 구조화라는 게 필요한지는 조금 있다가 다음 단계 들어가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화만 한다 그러면 이론 리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론을 다시 요점 핵심들만 모아서 틀을 잡아드리겠다라는 건데, 이론들만 갖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암기를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이 안 들어서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공부를 하시다 보게 되면 읽으면 그냥 그렇지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어떨 경우에는 하루 종일 그 단락을 놓고 멍 때려가면서까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야? 시험에 이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시험에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감을 못 잡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이해를 시켜드릴 겁니다. 구조화라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객관식이 아닙니다. 객관식 중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식 문제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문제들, 기출 문제들 중에서 뽑아서 해당 이론 밑에다가 제가 중간중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론은 공부하시다가 개념이 어렴풋이 와닿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부분은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봄으로써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조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모르고 지나치는 개념들이 없겠다. 그렇죠? 모르고 지나치는 이론들이 없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과 이론, 그 다음에 용어와 용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지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1월에서부터 3월까지는 제가 형성평가를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러나 3월에서 4월달까지는 영역별로 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14개 영역별로 제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형성평가 몇 번 실시하겠습니까? 14번 실시하겠죠.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왜 형성평가 실시 안 합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러면 따라오기 벅차요. 여러분들 따라오기도 벅차고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맞았다 진짜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알아서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월달, 3월달 1차 공부했고요. 이제 구조화 시키는 과정이니까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구조화까지 돼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만 하지요.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이게 분명해지는 시기가 저는 3월과 4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해서 형성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특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강 3, 4월 달에 특강입니다. 3월 개강과 함께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강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시킬 겁니다. 오픈을 시킬 것이고 형성평가 당연히 시행합니다. 총론에 대한 형성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이요. 강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비중이 높은 게 총론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총론 중심으로 해서 형성평가를 실시할 건데 특수교육 교육과정만 따로 떼놓아서 여러분들에게 형성평가를 본다 그러면은 영역별 형성평가도 실시해야 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형성평가 실시하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시험 보다 보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영역별 형성평가를 14번 실시하는데 이 안에다가 제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문제를 일정 부분씩 계속적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여기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암기라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돌이켜보건대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됐든 1월에서부터 3월까지 특강이 이루어졌던 장특법이 됐든 자꾸 보고요 암기를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 이 내용은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보는 학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장특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월 개강과 함께 특수교육 교육과정 늦지 않았다 안심하십시오. 아셨죠? 빨랐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은 케이스고 혹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3월 달부터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부담이 되는 만큼 1월 달부터 같이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하고 계셔도 되는 영역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법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 저하고 같이 할 양이라면 3월 개강서부터 같이 따라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5월 특이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웬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모의고사는 한 번 볼 거예요. 한 번 언제 보느냐? 이 과정이 끝나는 즈음에 볼 겁니다. 그래서 몇 월이라고 썼습니까? 4월이라고 써놨습니다. 기본 이론 끝냈고요. 구조화 끝냈으니까 이제 한번 정리는 하고 가셔야지. 그렇죠? 그냥 마냥 펼쳐놓을 수만은 없잖아요. 펼쳐놓을 수만은 없어서 4월에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요,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러면 제가 초등교육과정을 감히 출제할 수는 없어요. 이때 초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교과 내용학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만 갖고야 특수교육 교육과정 책 펼쳐놓고 이렇게 문제 만들면 되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초등 특수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배점을 뭐 16점에서 한 20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다 일괄 특수교육학 문제로 바꿔서 출제를 할까 합니다. 물론 뭐 초등, 중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으니 구분할 수는 없고 어쨌든
모든 범위는 특수교육학의 범위,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장특법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출제를 할 거다.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서 문제 배부할 겁니다. 문제 배부하고 모범 답안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풀이 과정은 없습니다. 풀이 과정은 없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모범 답안지 정도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돼서 여러분들이 셀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일 어려웠던 기본 이론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3, 4월 달 과정을 통해서 틀도 잡아놨습니다. 이제 5, 6월이 됐습니다. 슬 더워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뭘 할 거냐 그러면 기출문제 푸셔야지. 모든 준비 끝났잖아요. 모든 준비 끝났으면 과거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앞에서 저렇게 저 사람이 저걸 강조했을까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요 목표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통한 임용시험 출제 유형 및 경향을 파악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임용시험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이거를 제가 목표로 삼아놨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건데요. 2011년도서부터 2020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혹자들에 따라서는 그 이전 문제를 언급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제공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저희 책을 보게 되면 중간중간 생략되어 있는 놓쳐버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놓쳐버린 문제들을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함으로써 모든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5, 6월 달서부터 시행되는 기출문제 저만의 방식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뭐냐 그러면요, 기출문제집이 키워드별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연도별로 쭉 풀어놨습니다. 장애 영역별로 혹은 영역별로 연도별로 쭉 풀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출제 경향 파악하시라고. 출제 경향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들을 보게 되면 키워드별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문제 안에 주요 핵심 용어들, 핵심 내용들이 몇 개나 같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를 통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통으로. 진짜 문제는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통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아니라 키워드별 기출문제가 아니라 장애 영역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문제 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까 연도별로 배치를 해놨다 그랬으니까 경향도 파악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거 나왔었구나. 몇 년 지나니까 다시 과거에 거 다시 냈네? 이런 부분들 있죠.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이론보다는 최근의 트렌드는 이건가 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정리해서는 몰라요. 키워드로 정리해서는 모르고 이와 같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지적장애 공부하다가 학습장애 공부해야 되고요. 학습장애 공부하다가 정서행동장애 공부해야 되고 정서행동장애 공부하다가 행동지원을 공부해야 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전 문제 유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상당한 키워드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전 문제 통으로 되어 있는 온전한 실전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키워드만 따로 떼내서 모아놓은 게 아니라 통으로 1번 문항 지적장애다 라고 하게 되면 대상이 지적장애로 시작을 했으면 세네 문제가 하위 문제 있죠. 소문제, 소문항들을 모두 한꺼번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사고의 유연성을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보시켜 드릴 겁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적장애도 생각을 해야 돼요. 행동지원도 공부를 끌어들여올 수가 있어야 돼요. 통합교육도 끌어들여올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키워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키워드만 공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5, 6월 동안에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1회 6월 달에 실시할 겁니다. 마지막이죠. 5, 6월이라 그러면 과정이 끝나는 그 달에 1회 실시할 겁니다. 전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정은 제외할 것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줄 거고 모범 답안도 제공을 할 겁니다. 이제 이 5, 6월 과정에 있어서 전 단계인 3, 4월 과정에서 왜 구조화가 필요한가,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쫓기다 보게 되면 옆에서 자꾸 기출문제 중요하지, 기출문제 중요하지, 이 이야기 수없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혹여요 5, 6월 달에 있는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기본 이론이 끝난 바로 다음에 3, 4월부터 들어가시게 되면 따라오려면 얼마든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이 어지럽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듯이 키워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답안은 끝까지 A예요. B에 대한 답안은 모두가 다 B예요. 키워드별로 모아져 있는 기출문제집들의 단점은 그겁니다. 장점도 있지요.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못 박아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실전 문제가 안 그런데, 실전이 안 그런데 그 문제는 나중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5, 6월 달부터 되어 있는 실제 온전한 형태로 되어 있는 실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중심이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3, 4월 달에 반드시 구조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구조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넓게 보게 되면 특수교육학 전반에 대한 중심이 서 있는 상황에서 기출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기출문제를 풀어본 듯 여러분들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할 겁니다. 5, 6월 달 돼서요 기출문제를 풀면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지만 기출문제에서 살짝만 바뀌어도 못 푸는 학생들 부지기수입니다. 왜냐고요? 이 해당 문제는 봤지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구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구조화라는 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3, 4월 달에 구조화가 필요한 거고, 구조화가 된 다음에 5, 6월 달에 돼서 기출문제를 봤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봤는데 그 한 번 본 것으로 10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공부를 잘못해버리게 되면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한 가지 봤는데 그 한 가지 본 것으로 인해서 한 가지밖에 해결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기출문제까지 풀었습니다. 기출문제 과거형 한번 접했네요. 7월부터 9월까지는 비슷한 문제 가볼까요? 비슷한 문제. 여러분요, 제가 비슷한 문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출문제는 똑같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라 그러는 것은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그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무언가 바뀔 겁니다. 답은 그대로인데 문제가 바뀌든지, 문제는 유사한데 답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게 동형인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요, 똑같은 문제가 나와야 똑같은 답을 쓰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잘못 공부한 거죠. 그건 잘못 공부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똑같은 답을 요구한다? 그건 문제 잘못된 겁니다. 크레인 걸립니다. 크레인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출 동형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바꿔보기도 하고요. 유사한 문제지만 답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도 풀어보셔야 되고, 똑같은 영역 내에서 옆에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옆에 것도 살짝 건드려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언제 하냐 그러면 기출 동형 문제죠.
이것만 건드렸다고 해서 다루어 봤다고 해서 대비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불안하실 겁니다. 진짜 이것만 해도 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뭐 학원 돈 내고 강의 들을 필요 없잖아. 내가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이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루어 드렸던 모든 내용 중에서 모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응용 문제를 만들 겁니다. 수없이 출제위원들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비록 한 해에 그 숫자가 미미합니다만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의 이 머리를 갖고 기존에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총동원하면 풀 수 있도록 응용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출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 혹은 기출과 유사한 거에 대해서는 정교화 시킬 것이고 정교화 시켜놔야 되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제가 저인망이라는 표현 썼었잖아요. 그렇죠? 정교화 시킬 것이고 이제 실전에 있어서도 내가 떨리는 거 없이 어떤 문제든 전부 풀어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동형 및 응용 문제 풀이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는 키워드로 가는 겁니다. 키워드로. 조금 전까지는 온전한 형태의 기출문제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혼란스럽겠습니다. 혼란스러웠으니까 이제 그거 그대로 놔둬요? 아니죠. 혼란스러웠으니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장본인 저잖아요. 저하고 같이 키워드별로 이번에는 키워드별로 싹 다 정리해야죠.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만이 압니다. 제가 키워드별로 정리해 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살펴봤던 5, 6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녹여내야 돼요. 해결해 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가는 겁니다. 키워드별로 마지막입니다.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핵심 내용에 대한 최종 점검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련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될 기출 동형 및 응용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 이제 서브로 7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방학 중의 기간을 이용을 해서 별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별도로 개설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초등 교직 논술 과정입니다. 교육학 과정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학 과정은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교직 논술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특수교육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초등 교직 논술 과정을 7, 8월 동안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시행을 할 거고요. 주당 4시간입니다. 주당 4시간씩 8시간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안 해봤는데 이거 시행하겠습니까? 현장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교직 논술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교직 논술을 담당해 왔고 첨삭했었고요. 이런 과정 1년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했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현장에서 교직 논술을 제가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개설을 해놨습니다. 8주로 되겠습니까? 8번으로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라오실 준비만 돼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돼요. 이론 강의 해드립니다.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인 건 아셔야죠. 기본적인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를 토대로 해서 주제별로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글쓰기도 직접적으로 해볼 겁니다. 4시간이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3시간 동안 한 달락 쓰시는 학생들도 많아요. 처음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 알 거고 글 쓰는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수를 시켜드릴 겁니다. 여러분 소설가 되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비평가 만드는 시험 아니에요. 그냥 임용시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뭐 그걸 하듯이 글쓰기 방법을 배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만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운전면허 학원에서 운전 억수 잘해서 운전면허 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수준만 맞추면 됐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연히 논술이니까 개별 첨삭 이루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시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뭐 술을요 무제한 받지 못해요. 술을 무제한적으로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첨삭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 해당 월이 가까이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도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인원수를 분명히 제한이 돼야 된다라는 것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월 다가올 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부가적으로 7, 8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을 해서 교직 논술 과정이 개설된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7, 9월 달 다시 넘어왔습니다. 7, 9월 달 기출 동영 및 응용 문제까지 하고 이제 10월, 11월입니다.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이 한 달이 지나면 바로 11월 첫째 주에 시험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 중등은 어떻습니까? 초등 시험 보고 나서 2주 후에 또 있습니다. 중순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떨리는 순간들이 계속적으로 될 거고요. 계속적으로 뭔가 짓누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겁니다. 10월에서 11월 예상 문제 풀이 들어갈 겁니다. 실전 문제 풀이입니다.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합격 예약해야죠. 그렇죠? 합격 예약해야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뿌린 것,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한 것 모두 이때를 위해서 온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바짝 투자하셔갖고 요거 잡으셔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약할 수 있는 겁니다.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합격 예약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실전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이제 실전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끔 시험지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이것도 동일하게 나갑니다. A4지 아닙니다. 진짜 시험지 사이즈로 해서, 이게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모드 학원 아닙니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제 시험지 그리고 실제 답안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실제와 동일한 사이즈, 실제와 동일한 양식의 답안지를 한번 내가 경험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시간도 9시부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실전이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 시험 봅니다. 9시부터요. 9시부터. 다만 시험 보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도 있고 해서 한 10분 정도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하게 시험 시간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 중등 시험 시간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하고 중등 별도로 개설을 할 겁니다. 유특은요? 왜 저희 유특만 또 이야기 안 하십니까? 그래요. 유특은 제가 굳이 자꾸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유아특수의 교과 내용학이 상당히 버거워요. 초등과 중등과는 또 별개로 또 공부를 제가 여러분들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특수는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향후에 결정해서 통보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픽스 시킬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초등하고 중등 개설할 거고 초등 중등은 별도로 개설한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얼마나 할 건데요? 초등 한 달 내내 빡시게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러면 4회지요? 그쵸? 4회. 그 다음에 중등은요, 중등 마찬가지로 빡시게 돌릴 겁니다. 초등 시험 보는 날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하려고요. 그래서 꽉 채우려고요. 6회 꽉 채워서 마지막 주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시 안 하는 거고, 시험 보기 전주까지 계속적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6회 실시할 겁니다. 당연히 문제풀이 과정 있습니다. 문제풀이 과정 있고, 첨삭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개별 첨삭 있습니다. 개별 첨삭인데 다만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을 모두 첨삭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저희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욱 디테일하게 구안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개별 첨삭을 실시한다라는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합격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가 있죠. 제가 의도했던 대로 잘 따라오셨을 때를 제가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딱 당당한 마음가짐 그리고 넘쳐나는 자신감 갖고 고사장으로 들어가시면 한 달 후에는, 시험 보시고 나서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제일 위에다가 제가 한 가지 써놨죠.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글귀를 적어놨거든요. 특수교사 임용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임용시험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용어가 있죠. 토익과 관련해서 토익은 기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용시험요, 우리가 임용고시라고 표현도 하지만 임용시험, 아직까지 임용시험은요, 우리 특수교육에 있어서 임용시험은 기술입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 왔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 나 학생 때 모두 올 A 플러스 장학금 4년 내내 받았어. 내 이번 시험 봤다고 시험 보면, 임용시험 보면 합격이야. 아닙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임용시험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접근해 왔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우선적으로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그마한 틈을 남기시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시면 이제 여러분은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고 합격이라는 보증서를 확보하실 수가 있으실 것으로 저는 장담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믿는 게 이와 같은 커리,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커리를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우선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자신감이 확보가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워크하는 입장에 있는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저를 믿고 한 1년이 아니죠. 그렇죠? 10월 달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10월 달까지 10개월만 바짝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글귀 주의하시고요. 1월 달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뵐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